가장 핫한 국룰은 축의금 같은 거. 맞아. 여러분, 축의금 국룰 보여드릴까요? 절치는 10만 원 더하기 알파고요. 종종 연락하고 여러 번 모일 때는 만나게 된 친구는 5만 원. 연 끊고 살다가 갑자기 연락 온 친구는 한 푼도 안 내고 비참석이고요. 전체 회식 때 한 번 대화해본 다른 부서 박대리는 3만 원도 비참석. 바로 옆 부서의 김 과장님 5만 원. 직장 내 베푸는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따라하면 나도 모르게 안온감이 들죠. 이유가 내가 사회적 규칙을 더 이상 도외시하지 않고 따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고요. 그렇지가 않고 내가 이런 규칙을 넘어서 좀 더 한다면 괜히 기쁠 수도 있고 나름의 안전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국룰이 또 있을까요? 예. 보통 엄마들은 학교 아이 처음 보낼 때 예체능은 뭐 시켜, 나도 그럼 기본으로 이건 시켜야 되는 건가? 근데 저는 그래도 난 주변 애들이랑 똑같이 공부 안 시키는 엄마가 될 거야라고 하다가 결국은 다 따라가는. 그러지 않으면 대학 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이사하면 그날은 무조건 짜장면 먹는다. 맞아. 그렇죠. 축구 볼 때는 치킨이 국룰? 이런 거. 치킨에 무조건 맥주.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오늘 일반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저 방송계 국룰 하나 알려드리면 네. 저희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생방송을 하거나 그러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각 장르별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선배가 계시면 시작 전에 대기실에 가서 인사합니다. 이거 제 국룰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상중이 형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그랬더니 들어오니까 수연이 아영이 호영 씨까지 제 방으로 또 이게 참 계속 지켜줘야 할 국룰 중에 하나다. 그런 국룰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상수 선배님이 먼저 제 방에 오셨어요. 그럼 난 너무 민망한 거야. 너무 죄송해, 그쵸? 저 형이 국룰을 어기는 유일한 선배. 제가 가서 웃기고 싶어가지고 먼저 들리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역시 우리의 관점 때문에 늘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적은 사람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것이 탈피해야죠. 네. 그렇죠? 근데 불편했어. 먼저 내가 가니. 사실은 엄청 불편해요, 형. 근데 사실은 그게 이미지를 한번 깨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굉장히 되게 뭔가 좀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다. 굉장히 나이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너무 감사해요. 나이스하세요. 키워드 하나 추가되겠다. 나이스. 흥미롭죠. 근데 국룰이 왜 우리는 자꾸 정하고 있느냐? 편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리하면 그다음부터는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렇다면 그다음부터는 난 그냥 따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책임이 경감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 부정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실수할 위험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중간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더했던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중간만 해. 네, 튀면 사람들한테 주목받아서 정 맞는 것이고 떨어지면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 있어. 평타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평균적인 거는 이제는 AI가 학습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평균을 하는 순간부터 난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균을 추종하는 일은 좀 제한해야 됩니다. 함께 있는 아이가 특이합니다. 얘는 축복받으신 거예요. 얘는 대체되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들은 가운데 있는 룰을 기반으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함, 유일함 이런 부분들,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또 시간은 뭐였냐 하면 시간의 자율성의 문제예요. 이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얻게 된 선물입니다. 예전에 그 지방의 도시에 가서 택시를 탔었는데 그 지방의 도시가 공업 도시로 개발된 도시예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분은 그 동네의 공장에서 어렸을 때 일하셨던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가 세탁기를 만들던 그 공장이 만들어진 곳이었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자랑스럽게 그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유가 우리 아이들 선옷을 키웠다는 거예요. 특히 뭐였냐 하면
일요일 날 특근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특근을 해야 아이들 4명 가까이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눈물 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을 이제 급여로 환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는 나쁜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고마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생각이 시간은 내 인생의 선물 같은 건데 그거를 한국 사회가 얻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여러분, 반공일이라는 말 아세요? 반공일. 반공. 예, 반공일.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반공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렇죠. 토요일이죠. 예, 반만 일하고 반만 쉰다고. 우리가 주 5일제를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유가 큰 규모의 회사는 벌써 꽤 됐죠. 작은 규모의 회사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라는 이런 이슈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는 무리하게 계속해서 일하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걸 독려했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김대리 몇 시에 갔는데요, 어제? 몇 시요? 훌륭한데 뭐 이런 거. 맞지. 뭐가 훌륭합니까, 그게? 근데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자원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월요병 오죠. 월요병이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덩어리인 거예요. 이유가 업무 시간 이후에 계획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이랬다고요. 6시 내 회의할까 뭐 이런 거. 회의가 하다 보니까 7시 됐네. 밥 먹고 갈까 이런 거. 또 있죠. 밥 먹은 다음에 밥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목이 출출한데 맥주 한잔 하는 게 어때? 뭐 이런. 그리고 일은 내일 하지 이거. 이게 레퍼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주중에 약속을 못 잡았다고요. 이유는 항상 어떤 형태의 모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5분 대기조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딱 6시 가보면 아무도 없죠. 옛날에는 6시 나가면서 먼저 일찍 가겠습니다. 뭘 일찍 가요? 근무 다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가디는 걸로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주중에도 업무 시간 이후에 나의 시간이 있죠. 그러면 뭐 내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들과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월요병의 텐션이 좀 줄고 있어요. 이유는 월화수목금이 분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데 이제서야 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시간은 권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기 시작한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대면 근무요. 근데 지금 뭘 저희가 보고 있냐 하면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우리 근무 시간에 음악 듣는 거 좋아. 이런 거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듣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 그럼 듣죠. 여러분 유튜브 듣죠. 옛날에 유튜브를 보는 거였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플레이리스트. 일할 때 듣기 좋은 음악. 글 쓸 때 듣기 좋은 음악. 이런 거 틀어놓고 일하고 있잖아요. 근무하고 있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재택근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어폰을 끼고 근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직과 아닌 조직과 굉장히 많은 형태의 감도 차이가 있죠. 여기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이게 재밌게도요. 옛날엔 그거였어요. 회사에서 음악 들으면 안 되죠. 왜요? 이래요. 그냥. 난 네가 즐거운 게 싫어. 너무 충격인데요. 회사는 힘들어요 이제. 근데 무서운 얘기 많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게 올라가는데 나보다 젊은 직원분이 들어오셨을 때 그 직원분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요즘 좀 한가한가 봐. 이런 얘기들. 경직된 사고와 구조를 가지고 회사는 어려운 곳, 힘든 곳,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해야 되는 것,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어폰을 듣는 행위는 싫은 거죠. 집중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어폰을 듣고 공부하는 게 더 나은 분들도 있고 일할 때 빨라지기도 하죠. 노동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엄청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팬데믹 때. 이런 분들한테 출근에 다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만둘까? 이유가 업무는 잘하고 있는데 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근무의 방식이라든지 형식을 선택할 수 없다면 그만둘까? 이런 것들이 미국에 나왔어요. The Great Resign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퇴사다. 방식을 결정하고 싶다. 이유가 일을 2년 반 동안 했는데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체성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출퇴근의 시간을 안 쓰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소와 업무의 방식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스카이프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화상통신 시스템 그게 나온 게 2003년도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20년간 안 쓴 겁니다. 왜냐하면 부장님이 안 썼으니까요. 그렇지. 맞지.
부장님이 나빴네. 나도 모르게 규칙을 합의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시도가 안 된 거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되돌릴 것인가, 나아질 것인가의 선택을 함께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 끝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세대별로도 좀 보다 일상관심사에 대한 것들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 이슈는 굉장히 중요해요. 2030, 3040 전부 다 일자리 고용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5, 60대는 의료보건이 있지만 여기서도 일자리 고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자리라는 거를 뭐 생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 자아에 대한 표출 내지는 증거 혹은 그만큼의 시간에 대한 나의 주도성에 대한 포함되는 형태의 성과에 대한 것까지도 지금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재밌는 거는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중요해진 만큼 직장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커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직장과 직업과 나의 커리어는 다른 것이라는 얘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들어가면 평생 동안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 얘기 많이 나왔어요. 저분은 공기업에서 평생 동안 정년을 채우신 분이야. 뭐 이런 얘기를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그거는 직장이지. 근데 내 직업은 그걸 포괄하는 거고 내 커리어는 그것들이 모여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확장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선택으로서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흥미로운 거죠. 예전 같았으면 어디 들어가? 뼈를 묻어 이런 얘기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뼈를 묻기 전에 회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살고 조직은 예전보다 짧아지고 있죠, 턴이. 이유는 뭐 자본 시스템이 되면서 합병되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사람이 직장보다 직업보다 길어진 거예요. 직업이 사라지는 이후에도 나는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긴 나의 하나의 계획이라든지 내 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갈림길을 선택하는 방법들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번에 코로나19와 함께 급상승했던 것이 자아입니다. 자아는 무엇이냐? 누구냐는 거죠. 예전에 이랬었거든요.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모모 상사의 김대리인데요. 이거였죠. 왜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요. 아침에 회사에 가서 저녁 때까지 업무를 보고 나와서 다시 또 유대에 대한 것도 직업 관련된 분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퇴근할 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유가 실제로 더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의 시간은 대부분 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이제 그게 멈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랬을 때 저는 직장에 다니는 누구인데 그랬더니 아니 그건 당신의 어떤 직업의 일부잖아요. 누구죠? 난 누구의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그건 관계잖아요. 전 뭐 이런 학교에 나와 그건 당신의 중요한 학력의 일부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된 거예요. 넌 누구냐는 거죠. 대답이 궁해지는 거예요.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에 대한 부분들이 멈췄을 때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그 범주 속에 들어있는 나의 기준에 대한 것들을 묻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각성되기 시작했어요. 자, 각성된 자아는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어난 겁니다. 깨어났다면 내 삶의 주체로서 살고 싶은데 주체의 지향성과 거기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새로운 관계나 혹은 문화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보고 기겁했던 광고가 뭐였냐면 하얀 자양강장제 광고였어요. 주말에 부장님과 대리님이 함께 산을 오르죠. 대리님이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김대리 힘든가? 올라오면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올까? 뭐 이런 거. 폭력이죠. 근데 그걸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는 식구 같으니까 말이야 노는 것도 함께 놀지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끝도 없이 올라와요. 뭐가 나오냐? 회사의 주요한 그런 뭐라고 하냐면 복지를 얘기했더니 회식과 체육대회라고. 여러분 그게 복지입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회 변화에 내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관습과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의해봐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생각을 하고 있고 각자의 생각들이 어떻게 합의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직장인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존재하지만 여기가 아닌 곳을 꿈꾸고 있다. 난 지금 여기에 남아있던 이유가 향후에 나의 위치나 거기에 따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였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고 그만큼의 나의 준비가 그때의 자산으로 안 쓰일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다른 형태의 준비를 하겠다. 엔잡러 아니면 다른 형태의 뭐 투자 같은 부분들로 움직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엔잡러가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 키워드에도 나왔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또 제 개인 채널을 3년 전부터 또 운영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하나 도전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드론 조종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 공부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 도전도 좋은데 주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다. 아니 왜냐면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모든 남는 시간을 다 공부에 할애하니까 옆에서 애도 아빠 어디 놀러 가 하고 싶은데도 못 하죠. 아내도 모든 걸 혼자서 도맡아 했죠.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뭐 많이 봤고요. 찍혀도 봤고 아니,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일상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도전이 아닌가. 저는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지만 뭐 드라마도 해봤고 영화도 찍어봤고 홈쇼핑 요즘 완판남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매진!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관심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라디오 같은 거를 고정 패널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라디오 DJ가 너무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말하는 거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느끼니까 MC를 해보고 싶고 그러다가는 이제 약간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즈니스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관점도 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흥미롭네요. 예. 성중님도 이런 엔잡러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엔잡러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키워드에는 안 나왔지만 50대 하면 아직도 막 청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50대 때 명퇴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뚜렷하고 그래서 사실 감사해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엔잡러로서 또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좀 약간 좀 행복에 겨운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사실 저한테는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직업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아이덴티티를 직업으로 이제 매핑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커리어를 오랫동안 쌓아오신 분은 엄청난 공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다른 거라는 게 다른 일을 내가 탐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내 본업에서의 어떤 소중함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갈등을 느끼게 되거든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전환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땠었냐면 그거 아시죠? 겸업금지. 들어갈 때 각서 쓰죠. 두 가지 이러면 안 되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업무 시간 끊은 다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제한하거나 관여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제는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 이번에 주말에 휴가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다 쓰레기 줍기를 갔다 오려고 해요. 그랬을 때 그거 돈 되나? 뭐 이런 얘기. 근데 최근에 바다 쓰레기 줍기는 심지어 돈 내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참가비를 냅니다. 그러면 그거 참가하시는 분은 자랑스럽죠. 내가 이런 무브먼트에 참여했다는 게.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내가 이끌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하는 굉장히 소중한 나의 두 번째 아이덴티티로 더 키워올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돈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업무 일정에 있으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다른 별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에 소득이 없더라도 난 도모하고 있는 건데 경험을 쌓고 있는 건데 더 이것도 있어요. 기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로컬 커뮤니티 우리의 사회 변화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거를 소득이 있지 않은 직업으로서 인식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우리 사회 변화에 정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